세종과 천안에서 줌바 댄스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5일을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충남 확진자의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서 공무원 5명이 확진됐습니다. 동료 공무원 130여 명이 자가격리돼 업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기존 6시간 걸리던 코로나19 검사를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진단장비를 대전의 벤처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진단장비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총선을 한 달에 앞두고 공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과 함께 무소속 출마도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천안과 세종에서 줌바 댄스 교습소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생자 수는 주춤한 모습이지만 줌바 교습소에서 감염된 확진 환자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정은 기자, 오늘 추가된 확진 환자들도 대부분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세종시에서 오늘 40대 1명과 10대 1명 등 확진 환자 2명이 또 나왔는데요. 두 사람 모두 세종시 도담동의 한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운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음악학원은 최근 줌바 댄스 수업을 듣다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강사로 있는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추가 확진 환자들이 이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이 음악학원 강사와 접촉한 18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14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20대 여성 2명이 오늘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2명 역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줌바 강사와 수강생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과 천안에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최초 경로로 꼽히는 천안 줌바 댄스 워크숍과 관련해 전국에서 온 참석자 29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대전에서는 나흘째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 환자 수는 모두 128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완치돼 격리됐습니다.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천안 줌바 댄스 교습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가 지난주부터 세종시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6일 줌바 댄스 강사 확진 이후 관련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는데 다행히 접촉자들은 음성이 많아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세종 지역 코로나19 감염의 연결고리는 천안처럼 줌바 댄스였습니다. 세종의 줌바 교습을 통해 확진된 사람은 모두 7명. 줌바 강사가 첫 확진된 뒤 수강생이던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바이올린 학원 원장 등 4명이 연이어 확진됐고 7번째 확진자인 40대 여성과 8번째 10대 여자아이는 바이올린 학원 교습생입니다. 천안 줌바 워크숍에서 세종 줌바 강사, 수강생인 바이올린 학원 원장, 그리고 학원생까지 4차례에 걸쳐 감염 연결고리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댄스 교습소 7곳 간에는 교류가 없던 점과 확진된 복지부 직원 동료가 모두 음성으로 나온 점은 다행입니다. 줌바 댄스 강사인 2번 확진자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에는 2번 환자 외에 우리 시의 다른 줌바 댄스 강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첫 확진자인 줌바 강사 수강생 56명 가운데 4명만 확진됐고 나머지는 음성입니다. 다만 줌바 수강을 받다 확진된 바이올린 강사와 접촉한 사람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과 성인까지 18명인데 이 중 14명이 음성으로 나오고 4명은 아직 검사 중입니다. 지난달 말일 67%에 달했던 세종시의 학원 휴원율이 3월 9일 현재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학원에서 운영자 등의 확진 환자가 나타나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음악학원을 통한 확진자 추이와 혹시 모를 무증상 감염이 변수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천안에서 줌바 교습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 속에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공무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동료 공무원 130여 명이 한꺼번에 자가격리에 들어가 민원 업무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동남구청 건축과 사무실. 인허가 민원으로 하루 100여 명이 찾는 곳이지만 업무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공무원이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온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계속 지금 여기 오시는 거예요. 네, 모르고 막 오시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오셨어요. 해당 여성의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복명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새로 신청되는 인허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팀을 대신해서 한 명을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달부터 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는 2주 동안 폐쇄됐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 천안시 공무원인 부인과 함께 확진돼 직원 30명이 자가격리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좀 바쁜 때죠. 뭐 이장님들이나 이제 농업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서. 지금까지 격리된 천안과 아산 공무원만 130여 명. 하지만 확진된 공무원 5명 가운데 공무원 1명의 부인만 줌바 강사의 수강생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감염 경로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공무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자칫 행정민원 업무 차질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동네 크기나 약국 분포에 따라 물량이 배분되지 않고 공급량도 워낙 적어 여전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이른 아침부터 끝자리 1, 6년생 시민들이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 몰리면서 약국 앞이 북새통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판매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 마스크가 여태 입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매 시간이 고지되지 않은 데다 일부 약국은 바로 품절되면서 무작정 줄을 섰던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침에 여기 갔다가 저쪽 약국 싹 돌았어요. 마스크 안 왔다고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집 가까운 데로 수다해서 여기 또 온 거예요. 뒤늦게 마스크가 실린 차량이 도착하고 판매가 시작됐지만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스크가 면 마스크도 안 된다고 그러지, 세탁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리고 마스크를 못 쓰고서 다니려고 강요서 하니까 출입금지 시키지. 그 마스크를 못 쓰는 사람 넣더라는 얘기 그래? 인근 또 다른 약국에도 많은 시민이 늘어섰지만 마스크가 금방 동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몇 분까지만 다 대형 받으시고 나머지 중형밖에 없으니까 다른 약국으로 하세요. 이 약국에 공급된 마스크는 250장 정도. 대전 지역 약국 720여 곳에서 마스크가 판매돼 5부제 시행 전보다 줄 길이는 짧아졌지만 여전한 물량 부족에 많은 시민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와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보기 시작했지만 마스크 대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벤처기업들이 바이러스 진단기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내 한 업체가 정확도도 높고 감염 여부를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벤처기업이 순수 국내 재료로만 개발한 바이러스 검출 진단 키트입니다. 기존에 6시간 걸리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이 샘플 채취부터 분석, 진단까지 2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콧물이나 가래 등 소량의 분비물을 면봉으로 채취해 RNA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분자 진단 방식으로 정확도가 99%에 달합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더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민감도, 그다음에 굉장히 특별한 위치만 찾을 수 있는 특이도에서 뛰어나서 정확도에서 저희가 자부할 수 있고요. 신속한 확진자 확인과 접촉자 조기 발견 등의 도움이 예상돼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 개발된 진단키트를 50여 개의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인증도 획득하면서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4만 명 분량의 기기가 수출됐고 일본과 유럽, 중동 등 세계 20여 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진단 기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전염성과 빠른 전파 속도를 가진 코로나19. 순수 우리 기술로 국가 재난형 전염병을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세종시 분고 확정과 함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만간 전략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통합당에서는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세종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지역 곳곳에서는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략 공천된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세종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 기획에 참여한 경력을 내세우며 본인의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세종시를 구상할 때의 그때 꿈이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출마 지역은 정부 세종청사 북측인 을구로 이미 출마를 준비해온 송하영 시당위원장 등 당내 인사들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옛 연기군 출신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태우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 전 사장 전략공천설에 일부 후보가 공개적으로 경선을 요구해 민주당 역시 내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총선을 한 달에 앞두고 곳곳에서 공천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에서 배제된 천안 병선거구 김종문 예비후보가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당진의 정용선 예비후보와 논산 계룡 금산의 이인재 예비후보가 경선 배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공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 혁신도시 지정까지 앞으로 남은 절차와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양 지사는 앞으로 6월까지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남도는 지방 이전 대상 12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2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제 혜택과 이전 기관 직원의 국민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 2매 마스크 구매가 시작된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관내 임신부에게 마스크를 긴급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유성구 보건소에서 확인된 임신부 932명이며 미확인 임신부도 본인이 희망하면 KF94 마스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신부에게 사전 안내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임신부 안전을 위해 우편 발송이나 대리 방문 수령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종지방경찰청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단속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를 인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 한 30대 유통업자 A씨 등 2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서울시 성수동 소재의 한 창고에서 미인증 마스크 6만 5천 장을 KF94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거점 고등학교로 대전 2곳, 충남 3곳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 도입되는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를 전국에 34곳 선정한 가운데 대전은 대전고와 대전여고, 충남은 논산 대건고와 천안 오성고, 천안 월봉고가 선정됐습니다.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고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체 교과 수업의 15%가량을 AI 수학,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등 AI 관련 과목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